자, 수업합시다. 오늘은 이제 항상성 유지 두 번째 시간이야. 이번엔 혈당량이야, 혈당량. 알겠니? 그러니까 우리가 혈당량은 여기서 두 번 배울 거야. 한 번 더 갔다 올게. 자, 우리가 예전에 뭐 배웠다 그랬지? 우리 옛날에 뭐 배웠어요? 뭐 배웠어? 물질 대사에서. 이거 뭘 그린 거야, 선생님이? 소장. 소장이 어디서? 소장에 모세혈관과 암죽감이 있었어. 암죽관. 모세혈관과 암죽관이 있었는데 거기서 어디? 모세혈관에서 뭘 흡수해? 포도당이 흡수하는 거야. 알겠니? 그러면 포도당이 흡수해서 이제 여기 되는 거야. 짜잔 하는 거야. 그 흡수된 포도당이 어디로 가냐라는 거야. 어디로 가? 간으로 가는 거야. 그래서 간이 굉장히 중요한 거야. 그리고 요 혈관이 가끔 시험에 나오니까 요 혈관 이름을 좀 알아야 돼. 요게 어디였더라 할까? 모세혈관. 간으로 가는 길, 여기를 우리 뭐라 그러죠? 요 이게 간으로 가는 거. 간 문맥이라 그래. 여기를 간문맥이라 그래. 그래서 요 혈관 이름까지 외워두면 좀 편해. 간문맥, 간문맥. 이 혈관이야. 여기가 모세혈관이고. 됐죠? 그러면 이제 여기서 자, 해볼게. 내가 식사를 했다 치자. 밥을 먹었어요. 그럼 내가 밥을 먹었으면 여기서 엄청난 양의 뭐가 올라오겠어? 포도당이 올라오는 거야. 그래서 이 포도당을 어디서 어디야? 간에서 잘 봐. 뭘로 저장을 하지? 뭘로 저장을 해야 돼? 옛날엔 글리코젠이었는데 요즘 이름이 바뀌었어. 글라이코젠. 알겠니?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 프린트에는 아직도 글리코젠이라고 써 있을 수도 있어. 글리코젠이라고 써 있겠지? 됐어요? 그래서 글라이코젠으로 이름 바뀝니다. 글라이코젠으로 저장하는 거야. 됐니? 잘 봐. 우리는 여기서 물질 대사에서 그때 배운 게 뭐냐? 얘가 저분자, 고분자. 됐니? 포도당이 저분자야, 고분자야? 얘가 저분자야, 여기서는. 그럼 글라이코젠이 뭐겠어? 고분자야, 고분자. 그러니까 내가 식사를 하면, 내가 방금 밥 먹었다. 밥 먹으면 포도당이 글라이코젠으로 바뀌었으니까 저분자가 고분자로 된 건지. 그러니까 물질 대사에서는 이걸 뭐라 그래? 저분자, 고분자. 오래간만에 한다. 저분자에서 고분자로 동화이와 동화작용이 일어나요.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거지. 여기서는 호르몬은 여기서 저장하고 남는 포도당을 어디로 보내줘야 돼? 심장에다 보내주는 거지. 심장에다. 그래서 모든 포도당은 어디로 가야 돼? 심장으로 가는 거야. 알겠니? 뭐 이걸 농도로 본다 그러면 심장의 포도당의 농도는 몇 %여야 돼? 0.1% 농도를 지녀야 되는 거야. 심장에. 그러니까 너희들 혈액 속에 포도당의 농도는 0.1% 정도 돼. 퍼센트 농도로 한다 그러면.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포도당의 농도가 0.1%. 여기다 포도당이 쓰자. 포도당의 농도가 항상 0.1%로 일정하게 해야 되는 거야. 그걸 항상성 유지한다 그러는 거야. 됐어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할 거냐라는 거지. 그때는 이제 여기까지만 배웠는데 이제 어떻게 할 거냐라는 거지. 이때 이제 굉장히 중요한 게 있어. 바로 누구의 도움을 받아야 돼? 호르몬. 그래서 혈당 조절 호르몬의 중추는 호르몬의 중추야. 호르몬 어디서 나와야 돼? 이자야, 이자. 그래서 이자에서 나오는 거야, 이자. 됐니? 이자에서 나오는 거야. 그래서 이제 간다. 우리는 이자를 두 개로 배우는 거야. 잘 봐. 이자를 이렇게 생겼는데 얘를 이자라 그래. 이자는 아주 독특한 기관이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관 중에. 이자를 우리 생활 속 용어로 표현을 하면 뭐라고 표현할 수 있어? 췌장이라 그래. 그래서 요즘 들어 이제 현대인들이 췌장에 문제가 좀 많이 생겼다. 췌장암 뭐 이런 얘기를 하지. 그러면 보통 생활에서는 췌장암이라고 그러고 이제 학문적으로는 이자라고 하는 거야. 근데 이 췌장이 왜 중요하냐면 우리 소화샘을 분비하지. 소화샘, 소화액. 됐니? 또는 소화효소. 자, 소화효소가 분비되는 그 내분비샘이야, 외분비샘이야. 천천히 했어. 소화샘은 외분비야, 내분비야?
외분비야. 침샘, 됐니? 위샘, 그 다음에 뭐 있어? 소화샘, 다 외분비야. 근데 이자는 여기서 뭐 나왔어? 소화효소가 나왔지. 그러니까 이자는 외분비야, 외분비. 소화효소 때문에. 소화효소가 분비되기 때문에 그러죠. 소화효소가. 근데 이자는 호르몬을 분비하기도 해. 호르몬을 분비하다 보니까 무슨 비야? 내분비야. 내분비 샘이기도 해. 그러니까 이자는 우리 생활 속에서 우리 몸에서 굉장히 중요한 기관이지. 왜? 내분비샘과 외분비샘을 다 가지고 있어. 알겠어요? 그래서 지금은 어때? 호르몬이 나오는 내분비샘을 하려고 하는 거야. 알겠니? 내분비샘에서도 됐니? 특정한 부위. 됐어요? 특정한 부위인데 여기 우리 그림은 잘 안 나와 있지만 이렇게 여기 이렇게 써 있어. 랑게르 한스섬이라는 사람이 알아낸 거야. 랑게르 한스라는 사람이 알아냈고, 이 세포 내에 호르몬 분비 세포가 따로 이렇게 콩콩콩콩 박혀 있어. 그래서 마치 섬처럼 있다라고 해서 랑게르 한스라는 사람이 발견한 섬, 그래서 랑게르 한스 섬이라 그래. 너희들 몰라도 돼. 알겠니? 우리는 그래서 편의상 이렇게 그려. 그냥 편의상 잘 봐야 돼. 내분비샘이 2개가 있는 거야, 이자에. 그래서 세포가 2개가 있는데 알파 세포가 있고, 여기서부터는 외워야 돼. 베타 세포가 있는 거야. 베타 세포가 있는 거야. 베타 세포가 있는 거야. 아, 그래서 이자의 내분비샘에는 알파 세포와 베타 세포가 있는 거야.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거야. 바로 누구야? 인슐린이 알파 세포에서 나오니 베타 세포에서 나오니, 그게 시험에 나오는 거야. 알겠니? 그런데 이제 우리는 밥을 먹었지. 그럼 포도당의 농도가 높아진 거지. 나는 포도당의 농도를 지금 낮추고 싶단 말이야. 그래서 이걸 뭐라 그래야 돼? 혈당량을 낮추는 역할을 하고 싶단 말이야. 그때 필요한 게 누구야? 인슐린이야. 그래서 인슐린은 혈당을 감소시키는 호르몬이야. 굉장히 중요한 얘기야, 이게. 그리고 그 인슐린은 어디서 나오는 거야? 이자에서 나오는 거야. 그럼 그 이자에 어디요? 라고 물어봤을 때, 이자에 어디요? 그러면 이제 어디라 그래야 돼? 베타세포요. 그러는 거야. 알겠니? 그래서 이자의 베타세포에서 인슐린이 분비가 되면 인슐린이 뭐 타고 오는 거야? 그렇지, 피 타고 오는 거야, 피 타고. 혈관 타고 오는 거야. 그럼 피 타고 오다가 이 간을 지나가는 피에, 간에 뭐가 있는 거야? 간에 뭐가 있는 거야? 인슐린 수용체가 있는 거야. 알겠니? 인슐린 수용체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인슐린이 많이 분비되면 혈액 속에 인슐린의 농도가 높겠지. 그 인슐린을 간에서 수용하는 거야. 그럼 그 인슐린이 포도당을 글라이코젠으로 바꿔주는 거란다. 그리고 심장으로 올려 붙여주는 양이 얼마가 돼야 돼? 0.1%의 농도만 보내주면 되는 거란다. 됐습니까? 자, 갑니다. 그럼 이건 이제 밥을 먹었을 때지. 자, 밥을 안 먹었습니다. 그래요. 밥을 안 먹었어. 밥 안 먹었어. 그럼 어떻게 될까? 그러면 선생님이 밥을 안 먹고 만약에 내가 막 수업을 하지? 괜찮아요. 아침에 밥 먹어서 많이 만들어놨어. 누구를? 글라이코젠을. 아침에 선생님이 밥 먹어서 글라이코젠 많이 만들어놨다고. 간에 뭐 저장돼 있어? 글라이코젠이 저장돼 있어. 됐니? 근데 밥을 안 먹어도 혈당량은 그대로 유지되는 게, 자, 간다. 뭐 때문에 그래? 글라이코젠을 뭘로 바꿀 수 있어서 그래? 포도당으로 바꿀 수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야. 포도당으로 바꿀 수 있어. 그럼 걔도 필요한 호르몬이 있어야 되겠지. 걔도 어디서 나와? 이자에서 나와. 그럼 이자에서 어디에서 나와? 알파 세포에서 나와. 그때 나온 호르몬이 누가 돼야 되겠어? 글루카곤이야. 됐니? 누구라고? 글루카곤이야. 글루카곤이야. 글루카곤이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밥을 안 먹으면 뭐가 나와? 글루카곤이라는 호르몬이 분비되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돼야 돼? 글라이코젠이 뭘로 바뀐 거야? 포도당으로 바뀌어서, 됐니? 혈당량의 농도를 0.1%로 올려주는 거야.
그럼 봐라. 인슐린과 글라이코젠은 어떻게 해야 돼? 서로. 다시. 인슐린과 글리코젠은 서로 어떻게 해야 되겠어? 서로. 상반된 작용을 해야 되겠지. 그래서 얘는 밥 먹었을 때 얘는 밥 안 먹었을 때 나오는 거란다. 됐니? 배고프면 얘가 나오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여기서 조금 더 들어가야 돼. 우리 책이 조금 단순하게 돼 있는데 봐. 근데 우리는 혈당량을 잘 봐야 돼. 낮추는 거. 인슐린만 낮춰. 즉 왜냐하면 혈당량을 낮추는 건 좀 천천히 해도 돼. 천천히 해도 돼. 알겠니? 근데 혈당량이 내가 부족하는 건 천천히 해도 안 돼. 그럼 빨리 해야 돼. 왜 그럴까? 포도당은 에너지지. 선생님이 봐. 에너지가 너무 많으면 어떻게 돼? 그게 내가 뭐 많다고 해서 죽진 않아. 내가 많다고 어떻게 해야 돼? 야, 에너지를 낮춰. 포도당을 낮춰. 하고 천천히 낮추면 되지. 근데 봐라. 내 혈액에 포도당이 없으면 어떻게 돼? 바로 죽어. 훅 하고 꺼지잖아. 됐니? 혹시 니네 살면서 저혈당에 걸렸다는 말 들어봤어? 저혈당 사고라는 거 들어봤어? 가끔 나와. 어떤 사람이 고속도로 운전하다가 저혈당 쇼크가 왔어. 그럼 사람은 뭐 해? 의식은 있어. 의식은 꺼지지 않았어. 혈당량이 작으니까 에너지가 없어서 아직 뇌세포까지는 살아있어. 근데 뭘 못 움직여? 그렇지. 팔다리를 못 움직이는 거야. 의식이 있는데. 그래서 어떻게 해? 그 사람이 운전을 잘 못하는 거지. 저혈당 쇼크가 왔는데 의식은 있는데 굉장히 위험한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럴 때 어떻게 하지? 그래. 그 사람 어떤 사람이 그 사람 규추해서 입에다가 빨리 뭘 먹여? 그렇지. 설탕을 먹이는 거야. 알겠니? 그럼 갑자기 순간적으로 어때? 설탕이 들어오겠지. 그럼 포도당이 생겨서 갑자기 어때? 힘이 좀 난단 말이야. 이렇게. 그러니까 사람이 저혈당 쇼크가 오면 굉장히 위험하다고. 선생님 자 간다. 무슨 말 하려고 그래? 이 글라이코젠은 됐어? 분비 속도가 빨라야 돼? 느려야 돼? 엄청 빨라야 돼. 근데 호르몬의 가장 큰 단점은 뭐가 문제야? 그렇지. 느려. 그래서 혈당량을 올릴 때는 누구의 도움을 받아야 돼? 그렇지. 신경의 도움을 받는 거야. 이 선생님 프리피림 그래 나 여기서 할게. 그래서 신경의 도움을 받는 거야. 됐네. 선생님 간다. 신경의 도움을 받는 거야. 그래서 신경에 이거 지웠다 다시 쓰자. 지금 칠판이 여기 있는 거야. 자 봐봐. 그래서 여러분들 책에 있는 상황이 더 나은 것 같아서 이 그림으로 온 거야. 즉 봐. 내가 저혈당이 걸렸어. 됐니? 혈당량이 뭐가 되는 거야? 부족하지? 그럼 바로 신경의 도움을 받는 거야. 신경의 도움을 받는 가장 큰 이유는 뭐겠어? 빨라야 되니까. 신경의 가장 큰 장점은 뭐야? 빨라야 돼. 그래서 내가 혈당량이 확 떨어진다 싶으면 교감신경이 작동하는 거야. 그럼 그 교감신경이 누구를 갖다 자극해? 부신, 속지를 자극하는 거야. 부신 어디에 있어? 부신 어디 있어? 부신. 콩팥에 있다 그랬지? 콩팥에 위에 있어, 위에. 그 다음에 요 속지를 자극하는 거야. 여기를 자극하는 거야. 누가? 교감신경이. 그럼 여기서 중요해. 부신 속질에서 나오는 호르몬이 굉장히 중요한 거야. 이 부신 속질에서 뭐 나와? 그래, 에피네프린이라는 게 나와. 다시 부신 속질에서 뭐가 나와? 에피네프린이라는 뭐야? 화학 물질이 나와. 그 물질이 어떤 역할을 하냐면 포도당 분해를 촉진해. 여기는 글라이코젠을 포도당으로 분해 및 혈액의 방출을 촉진한다고 돼 있지. 이 말을 다르게 표현하면 아까 누구 있었어? 글라이코젠이 포도당으로 바뀌는 거지. 그때 누구 있었지? 글리코젠이 있었지. 글루카곤이 있었지. 이 글리카곤의 기능을 촉진한다고 해주는 거야. 됐니? 다시 해볼게. 그러니까 포도당 이름이 바뀌니까 선생님이 굉장히 헷갈리네. 어이씨 글라이코젠이야. 선생님이 몇십 년 동안 글리코젠 했던 걸 글라이코젠 하려니까 아직 입에 잘 안 붙어서 그래. 그래서 글라이코젠을 포도당으로 바꿔주는 거야. 그때 필요한 게 뭐라고? 그때 글루카곤이야. 글루카곤. 이게 단어 하나 바뀌니까 글루카곤이란 말이야.
알겠니? 근데 이 글루카곤이 글라이코젠을 포도당으로 바꾸지? 이때 누가 이 기능을 도와준단 말이야. 알겠니? 그게 바로 누구야? 에피네프린이라는 거야. 이 에피네프린이 어디서 나온다라는 거야? 이게 부신. 어디서 나오는 거야? 속질에서 나온다는 거야. 속질에서. 알겠니? 그래서 부신 속에 이렇게 외워놔야 돼. 부신 속에서 에피네프린이 누구를? 글루카곤의 기능을 촉진한다고. 혈당량을 높여준다고. 그때 됐니? 요 신경이 무슨 신경이라고? 교감신경이라고. 교감신경이라고.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배고프면 짜증나는 거야. 그 배고프면 짜증이 나는 거야. 왜? 교감신경이 작동하거든 지금. 배고프면 확 그냥 짜증이 그냥 확 올라와. 그냥 배가 고프면. 야! 왜 그런 거야? 혈당량이 떨어져 있으니까 혈당량을 올려야 돼서 그래. 그러니까 배고픈 사람 함부로 건들면 안 되는 거야. 근데 배고프면 배가 부르면 어떻게 돼? 사람이 여유가 있지. 얘네, 지금 배불러. 그때, 우리 선생님이 여유가 좀 있겠구나. 근데 선생님 배가 고파. 막 짜증나는 거야. 알겠어? 그러니까 배고픈 사장 건드리면 안 돼. 알겠어? 그러니까 친구가 배고프다 싶으면 도망 다녀. 알겠어요? 그래서 교감신경이 작동하고 있는 거야. 됐습니까? 계속 조금만 더 할게. 왔다 갔다 해서 근데 봐봐. 우리 책에서는 부신 속질만 얘기를 해. 부신 속질은. 근데 예전에는 조금 더 나가면 뭣도 알아야 되냐면 부신 겉질도 알아야 돼. 부신 겉질. 부신 겉질도 알아야 돼. 부신 겉질이야. 겉질도 알아야 돼. 됐니? 그럼 겉질에서는 뭐가 나오냐면 당질 코르티코이드라는 게 나와. 당질. 코르티코이드 이름이 기네. 됐어? 이름이 길어서 이걸 당코라 그래. 당코. 됐니? 또는 당코코. 됐니? 당코가 나와. 당코. 당질 코르티코이드가 나오는 거야. 그러면 이 부신 겉질도 누가 작용하면 교감신경이 작동하지? 그럼 당질 코르티코이드가 나오는데 봐. 이 당질 코르티코이드는 무슨 역할을 하냐면 혈당량이 낮을 때 나오지? 바로 뭐야? 지방을 분해해. 당질 코르티코이드가 지방을 분해해서 뭘로 만들어? 지방을 포도당으로 만드는 역할을 해. 우리 책에는 없어. 포도당만. 그러니까 내가 화가 나고 짜증이 나면 됐니? 교감신경이 쭉 분비됐지? 그럼 속에서는 에피네프린이 나왔지만 겉에서는 당코코가 나와서 얘가 지방을 분해한다고. 그럼 지방이 분해돼서 포도당이 되거든? 지방이 분해돼서 포도당 되니까 어때? 혈당량이 높아지겠지? 됐어요? 그 이걸 뭘 얘기하고 싶은 거야, 선생님? 이거 시험에도 안 나오는데. 짜증이 많은 사람들은 살이 안 쪄. 그러니까 우리가 어때? 사람의 몸을 보면 저 사람 좀 어때? 아유 까칠하게 생겼어 막 이런 얘기 하지. 알겠니? 어떻게 보면 알아. 우리가 보통 까칠하게 생겼어 라고 하는 사람들 어때? 좀 마른 사람의 턱턱도 좀 뾰족하면서 저 좀 까칠하겠는데? 근데 그 사람을 보면 어때? 거의 맞지? 까칠해. 뭐한 사람이야? 짜증이 많아. 또는 뭐가 많아? 화가 많아. 그러니까 교감신경에 의해서 어떻게 돼야 돼? 에피네프린도 나오지만 당질 코르티코이드도 나오겠지? 그러니까 지방 분해가 잘 돼. 지방이 없어. 알겠니? 그러니까 우리가 체질을 보면서 어때? 성격이 어떻구나 라는 거지. 그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모여서 우리가 그걸 뭐라 그래? 관상이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관상이라는 건 어떠한 비과학적 얘기가 아니라 굉장히 오랜 동안 우리가 사람의 얼굴의 형태를 보면서 뭘 나타내? 성격이 나타나는 거야. 몸매나 얼굴에서 성격이 나타나는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아주 잘 맞는 거야. 물론 이제 관상을 딱 보고 어때? 40대에 돈을 많이 벌겠네. 이런 건 말고 관상 딱 보니까 야 50대 빌딩 사겠어. 이런 건 비과학적인 거고
대충 얼굴을 보고 몸매를 보고 저 사람의 성격이 어떻겠다라는 거 정도는 알 수 있겠지. 알겠니? 그러니까 선생님의 몸매를 보고 선생님의 얼굴을 보고 사람이 참 괜찮구나 이런 거 느껴지지. 이런 거. 알겠습니까? 그래서 여기까지 알아야 돼. 혈당량을 높이는 거야. 됐습니까? 그래서 혈당량이 낮추는 건 어렵지 않아. 낮추는 건 누가 혼자 해? 인슐린 혼자 해. 혼자 해도 돼. 왜? 천천히 해도 되니까. 혈당량을 높이는 걸 빨리 한단 말이야. 누구랑? 글루카곤. 이자에 누구 세포가? 알파 세포가. 교감신경에서 부신 속질에서 뭐 나온다고? 에피네프린이. 겉질에서 단코코가 나와서 지방을 분해하기도 해. 우리 교과서에는 이건 없습니다. 이렇게도 할 수 있단 말이야. 이해됐어요? 이렇게. 그래서 어렵지 않아. 그래서 봐. 교감신경에 의해서 우리 책에 봐. 추위, 물리적인 위험 등 스트레스 상황에서는 시상하부가 교감신경을 작동하여서 부신 속질에서 에피네프린을 분비하는 것을 촉진해서 혈당량을 빠르게 증가시킬 수도 있습니다. 됐어요? 그 다음에 여기야. 그래서 우리가 인슐린이 간에 가서 작동하고 글루카곤이 간에 가서 작동하지. 하나 더 있지. 자, 인슐린이 어디 가서 작동하기도 해? 그래, 이제 봐. 자, 인슐린은 혈당량을 낮추지. 다시 한번 봐. 혈당량을 낮춘다는 말은 혈액 속에 있는 포도당을 어떻게 하자는 거야? 그렇죠? 어딘가로 보내겠다는 거지. 혈액 속에 있는 포도당을 어디로 보내는가? 이거 혈액이야. 혈액이야. 됐어요? 그 혈액 속에 있는 포도당을 인슐린이 무슨 역할을 해주는 거야? 그렇지. 됐니? 세포한테 포도당을 공급하는 역할을 해야 되겠지. 그래야 세포들이 뭘 받아? 포도당을 받을 수 있는 거지. 알겠니? 그냥 인슐린에 의해서 어떻게 돼? 혈액 속에 있는 포도당의 농도를 낮춘다는 건 혈액 속에 있는 포도당을 누구한테 준다는 말이잖아. 그래서 우리 세포에다가 포도당을 줘야 되겠지. 세포에다 포도당을 줘야 될 거 아니야. 그래야 세포가 그 포도당으로 살아가겠지. 그때 필요한 게 누구야? 인슐린이라고. 알겠니? 그래서 세포에 포도당 수용체가 있는데 모든 세포보다는 주로 근육세포에서 인슐린을 주로 수용하는 편이야. 왜 근육세포에서 주로 수용하겠어? 많은 양의 에너지를 한 방에 써야 되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래서 인슐린은 어디에 수용체가 있어? 간이나 근육세포에 주로 인슐린 수용체가 있단단다. 요거 됐죠? 그래서 나 이제 혈당량에 대해서 알았어. 아싸. 그리고 혈당량은 아까도 했는데 인슐린과 글루카곤은 무슨 작용이야? 항작용이야. 인슐린 나올 때 혈당량이 높지. 글루카곤 나오면 큰일 나. 반대로 글루카곤 나올 때 어떻게 돼야 돼? 혈당량이 너무 낮지. 근데 인슐린 나오면 안 되겠지. 그래서 얘네들은 서로 상반된 두 작용을 하기 때문에 인슐린과 글루카곤은 무슨 작용이 돼야 돼? 기량작용이 돼야 돼. 여기까지 됐죠? 자, 갑니다. 시험에 나올 때 얘가 나오는 거야. 그래프 나오는 거야. 근데 이제 이 그래프를 읽는 법을 알면 너무너무 쉬운 거야. 됐어요? 어떻게 쉽냐라는 거지. 잘 봐. 외워. 우리는 시험 문제 보면 이렇게 해놓고 얘 A, 이렇게 해놓고 얘 B, 이렇게 해놓고 식사, 밥 먹을 때 뭐 이런 거야. 됐니? 그런데 우리는 음료수 처음 사봤어? 신기하지? 뭐 마셔도 돼. 마시면 아마 달달할 거야. 나는 아이스크림, 음료수 처음 사와가지고 어쩔 줄 몰라 하는 애가. 마셔도 돼. 괜찮아. 계속 가겠습니다. 그래프 볼 때 시험에 나오는 그래프잖아. 졸라 쉬운 거야. 아는 사람은. 알겠니? 어떻게 하면 돼? 혈당량 그래프와 인슐린 그래프가 생긴 게 동일하게 생겨야 돼. 무조건. 그래서 혈당량이 올라가지 밥 먹으면 인슐린이 따라 올라가야 되는 거야. 이렇게. 그래서 다시 한번 외운다. 그래프로 혈당량과 인슐린 그래프를 찾을 때 혈당량과 인슐린 그래프가 비례하는 거야. 그래서 혈당량 그래프에서 Y축이야. 얘가 시간이야. 이게 혈당이지. 혈당량이 일정하게 유지되다가 여기서 올라갔어. 혈당량이 올라갔어. 그럼 여기서 식사를 한 거야.
아, 내가 밥 먹었나 보네. 그럼 혈당량이 올라가겠지. 됐어요? 그러면 혈당량이 올라갔으니까 인슐린도 어떻게 돼? 없다가 인슐린은 안 나오다가 인슐린 갑자기 나오겠지. 왜? 혈당량을 뭐 하고 싶어서? 낮추고 싶어서. 올라가니까 혈당량을 낮추고 싶어서. 그래서 이 그래프를 딱 보자마자 Y축을 안 읽어도 아, 이게 지금 뭐야? 혈당량이네, Y축이. 그럼 이 그래프하고 생긴 게 비슷한 게 누구야? 얘네. 얘가 여기 갑자기 올라갔지? 얘가 혈당량 그래프야. 아, 쏘리. 얘가 인슐린 그래프야. 그러면 얘가 인슐린이 올라갈 때는 어떻게 해야 돼? 기량하지. 인슐린이 올라갔지. 그럼 글루카곤은 그렇지, 떨어져야 되겠지. 그럼 반대 그래프가 나와야 되겠지. 그래서 얘랑 반대 그래프가 나와야 되겠지. 얘가 누가 돼야 되겠어? 글루카곤이야. 아주 쉽게 문제가 풀려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그래프 문제가 나오면 인슐린과 글루카곤 그래프가 나오면 아, 인슐린과 글루카곤 뭐 한다고? 기량. 근데 기준이 누구야? 인슐린 그래프가 혈당량과 비례. 비례. 생긴 모양이 같으니까 비례. 이렇게 배우는 거야. 비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시험 문제 보면 이건 좀 이따 이렇게 좀 이따 됐니? 자, 봐. 볼 필요도 없지. 봐. 식사 후 혈액 속의 호르몬 AP의 농도야. 잘 봐. 식사를 했지. 여기서 밥 먹었어. 됐니? 그럼 뭐가 올라와야 돼? 밥 먹었어. 그렇지. 혈당량이 올라오겠지. 여기서부터 혈당량 올라오겠지. 근데 혈당량이 올라오는데 얘도 같이 올라와. 호르몬 AP. 여기 분명히 밥 먹었으면 안 봐도 혈당량이 올라올 거야. 여기서. 근데 같이 올라와. 그럼 A가 누가 돼야 돼? 인슐린. 그렇게 찾는 거야. 그럼 당연히 인슐린이 올라오면 기량이니까 뭐가 돼야 돼? 뭐가 돼야 돼? 다시. 밥 먹으니까 인슐린이 올라오겠지. 그러니까 뭐가 돼야 돼? 글루카곤은 낮아져야 되겠지. 그건 당연한 거야. 알겠니? 아, 이 발음을 똑바로 해야 되겠더라고. 선생님 어저께 우리 유튜브에다 올리잖아. 우리 강의를. 그래서 결석생들 보게 해주고 있는데 자막이 나오더라고. 근데 내 한말과 자막이 다르더라고. 내 발음이 그렇게 안 좋아? AI가 나의 발음을 잘 못 알아듣는 것 같더라고. 그래서 어저께 그걸 보면서 아, 발음을 똑바로 해줘야 되겠구나. AI가 고생하면 안 되잖아. AI가 헷갈린가 봐. 나의 발음을. 해서 어제부터 말을 똑바로 하기로 했어. AI 좋지? AI가 좋을 거야. 자막 쓰기 좋아서. 내가 만약에 반대도 안 됐다나? 어떡해? 이거 자막 어떻게 쓸까, 이 새끼? 너 자막 써봐. 자막. 너 이제 고생했지? AI 고생시켰어, 방금.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그래프 나오면 쉽네. 그러니까 센서가 있으면 되게 쉬운 거야. 그냥 딱 아하. 됐지? 하나 더. 안 되겠네. 멀다. 문제가 너무 멀리 있나? 멀리 있냐? 너무 멀리 있냐? 너무 멀리 있네. 이것도 자막 달릴 거 아니야, 이렇게. 됐어요? 여기 있네. 이거 다 하고 갈까? 됐어요. 해볼까? 간에서 호르몬 AP. 간에서 호르몬 AP래. 그 호르몬 누군지 모르겠고요. 자, 보자. 포도당에 여기 있네요. 됐니? 자, 이 그래프 봐. 답을 내지. 답도 내버릴까? 봐봐. 이 그래프 봐. 그러니까 시험 문제가 혈당량은 주로 그래프 문제로 많이 나온단 말이야. 알겠니? 그럼 저 그래프를 분석해보자. 얘 봐. X축이 증가하니까 뭣도 증가해? 그 A의 농도도 증가한다 그래서. 근데 아까 A는 뭐라 했냐면 호르몬 A. 그러면 혈당량이 증가하니까 호르몬도 따라서 증가한 거지. 그럼 쟤는 누구겠어? 그 인슐린이잖아. 아까 우리 생긴 모양이 비례한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내가 밥 먹으면 혈당량 올라오지. 같이 따라 올라왔던 건 뭐지? 인슐린이었잖아. 그럼 얘는 누가 되는 거야? 혈당량이 증가하는 거야? 너도 대략적으로 증가하는 거야? 선생님 비례라니까 직선이잖아요. 무슨 수학 시간이냐. 대충 커지면 같이 대충 커진다 그래. 알겠어? 됐죠? 그러니까 A가 누가 돼야 돼? 너 인슐린이구나. 됐니? 이렇게 떨어져 버리는 거죠. 그러면 A가 인슐린이니까 여기서 A 작용이구나. 그러면 A는 무슨 작용하겠어? 포도당을 글라이코젠으로 바꿔버렸겠죠? 그런 거지. 그럼 B는 반대로 가는 거지. 됐니? 그러면 얘는 B는 뭐가 되겠어? 글루카곤이겠지. 글라이코젠을 뭘로 바꾸겠어? 포도당으로 바꿔버리겠지. 그러니까 그래프 하나를 알면 답이 쭉 풀리는 거야. 근데 그래프가 몰라지니까 어떻게 되겠어? 복잡해지겠지.
알겠어요? 하나 외웠다. 이제 나는 기능은 알았고 그래프는 나오면 혈당량과 인슐린 그래프가 비례합니다, 여러분. 몰랐지? 알려줬당. 오케이. 뭐 문제가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이제 다시 되도록 하겠습니다. 와! 그래 나 지금 혈당량 배웠습니다. 혈당량 배웠습니다. 가자. 혈당량도 배웠고 오! TSH, TRH 하고 싶지만 가자. 어딨어? 다 왔구나. 이렇게 되는 거야. 됐죠? 이렇게. 그래서 이제 요거 설명했고 요거 설명한 거야. 자, 이제 두 번째야. 정말 많이 나오는 건데 우리 삶에 가장 흔한 병, 호르몬 질병 중에 가장 흔한 병이 뭐야? 그 당뇨병이야. 그래서 당뇨병 문제가 계속 이렇게 나오는 거야. 됐니? 첫 번째, 당뇨병은 뭐냐라는 거지. 우리 책에는 없으니까 또 해보자. 당뇨병은 혈액 중에 포도당의 농도가 그래서 너무 높아서 나오는 거야. 포도당의 농도가 너무 높아. 혈액 속에 포도당의 농도가 너무 높아서 그게 콩팥을 통해서 오줌으로 분비된다는 거야. 그래서 오줌으로 나와. 포도당이 오줌으로 나오는 걸 최초에 발견해서 그 병은 포도당의 당자야. 오줌 요자야. 그래서 당뇨병. 포도당이 오줌으로 나온다. 그래서 당뇨병인 거야. 그럼 당뇨병은 뭐가 돼? 혈당량이 높아서 걸리는 병이야? 낮아서 걸리는 병이야? 높아서 걸리는 거야. 알겠니? 그래서 자 봐. 당뇨병 환자를 보겠습니다. 봐봐. 얘는 포도당을 섭취했어. 그럼 여기서 혈당량이 어떻게 돼야 되겠어? 혈당량이 쭉 올라갔겠지. 여기도 뭐 없지만 여기서 혈당량이 쭉 올라간 거야. 됐어요? 그러면 당뇨병 환자는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돼야 돼? 다시 할게요. 건강한 사람은 혈당량이 올라갔다가도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돼? 혈당량이 바로 떨어져야 되겠지. 누구 덕분에? 인슐린 덕분에. 근데 당뇨병 환자는 혈당량이 올라갔는데 안 떨어지네. 안 떨어지지? 혈당량이 올라갔는데 안 떨어져. 이야. 자, 봐. 이유는 혈당량이 급격히 떨어진 건강한 사람은 포도당을 섭취하는 그 순간 바로 뭐가 올라왔어? 인슐린 농도가 올라왔는데 당뇨병 환자는 뭐가 안 나와? 인슐린이 안 나와. 그래서 우리 생활 속에서 가장 흔한 당뇨병은 인슐린 분비가 안 되는 거야. 그럼 인슐린이 분비가 안 되니까 어디가 문제가 생긴 사람이지? 어디가 문제가 생겼어? 이자. 그래서 이자가 망가지면 큰 문제가 생기는 거야. 또 굳이 이자에 어디가 망가졌어? 라고 물어볼 수도 있겠지. 그럼 인슐린 나오는 세포 아까 무슨 세포였어? 그렇지. 다시 한번 물어볼게. 단어가 두 개가 들렸어. 내 귀에 지금 잠깐. 알파, 베타 다 하면 내가 어떻게 해야 돼? 다시 해볼게. 인슐린 나오는 세포가 어디였어? 베타 세포였어. 알겠니? 인슐린. 대현아, 인슐린 무슨 세포에서 나온다고? 베타 세포에서 나온 거야. 알겠니? 인슐린 베타 세포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 사람은 인슐린 분비가 안 돼. 이자가 망가졌거나 이자의 베타 세포에 문제가 생겼거나. 가슴 아픈 사람이죠. 그럼 이제 이 사람은 그럼 어떻게 치료하면 되겠어? 내 몸에서 인슐린 분비가 안 되니까 뭐 하면 되겠어? 그렇지. 외부에서 인슐린이 들어와 주면 되겠지. 그래서 아쉽지만 어떻게 해야 돼? 치료제로 인슐린을 계속 주사로 맞는 거야. 알겠니? 인슐린 주사는 어떻게 맞아야 되겠어? 자, 인슐린 뭐 타고 다녀? 피 타고 다녀야 되겠지. 혈관 타고 다녀야 되니까. 그럼 어떻게 하면 돼? 아무 데나 찌르면 되는 거야. 알겠니? 왜? 우리 몸은 아무 데나 찔러도 어떻게 돼? 혈관으로 다 연결된단 말이야. 알겠어요? 그래서 아이들 요즘 뭐 소아당뇨 있는 애들 있더라. 알겠어요? 그 소아당뇨 있는 애들 저번에 무슨 다큐멘터리 같은 거 봤는데 어린 아이들이 스스로 이렇게 찌르는 걸 가지고 다니면서 학교에서 이렇게 찌른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양호실 같은데 그런 게 잘 설치가 안 돼 있어. 내가 본 다큐멘터리 그거에서 양호실 같은데 그런 아이들이 이렇게 좀 쉽게 찾아가야 돼서 양호 선생님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제 그 아이들이 그걸 감추니까 학교에다 얘기를 안 하고 혼자 화장실 가서 이렇게 찌르는 그런 얘기였어. 알겠니? 됐죠? 자, 봐. 당뇨병에도 이제 두 가지 당뇨병이 있어. 보통 우리가 말하는 당뇨는 방금 전에 말한 당뇨는 다 1형이야, 1형.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당뇨병 그러면 다 1형 당뇨를 일반적으로 당뇨병이라고 하는 거야. 근데 이제 2형 당뇨는 좀 독특한 건데, 2형 당뇨는 독특한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당뇨병 그럼 특별한 말 없으면 전부 다 무슨 당뇨야? 1형. 1형은 뭐야? 인슐린 분비가 안 되는 거야. 근데 요 근래 들어와서 이제 뭐예요? 원인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2형 당뇨병이 생기기도 시작했어. 그러니까 2형 당뇨는 뭐냐면 봐봐. 2형 당뇨는 혈당량이 높아졌지. 근데 인슐린도 높아진단 말이야. 그러니까 혈당량이 높아지는 순간 인슐린도 같이 높아졌지. 그러니까 인슐린 분비에는 그 문제가 없네. 근데 왜 당뇨야? 그렇지. 그 인슐린 수용체가 있어야 된다 그랬잖아. 인슐린 수용체에서 뭐 해야 돼? 인슐린을 받아들여야 혈액 속에 있는 포도당을 흡수해서 혈당량을 낮추겠지. 그 수용체에 문제가 생기는 거야. 그래서 인슐린의 표적세포. 인슐린 표적세포 아까 선생님 어디 따랬지? 간. 인슐린의 표적세포 아까 어디 있다 그랬지? 주로 체세포, 몸세포, 체세포. 근데 주로 무슨 세포? 근육세포. 그러니까 체세포 내에 있는 또는 간세포에 있는 인슐린 수용체가 기능을 안 해. 그래서 체세포나 간세포에 있는 인슐린의 신호를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대. 즉 인슐린 수용체 기능이 문제가 생기는 거지. 정확한 원인은 잘 파악을 못하고 있어. 그래서 우리는 지금 글쎄 사람들의 식생활이 문제인가? 사람이 좀 너무 비만이 문제인가? 정확한 원인은 잘 모르겠는데 요 근래 들어와서 어떻게 돼? 제2형 당뇨 환자가 좀 늘고 있어. 그런 게 시험에 나오거나 그러진 않아. 근데 어떤 건 알고 있어야 되면 1형 당뇨가 뭔지 2형 당뇨가 뭔지는 찾아야 돼. 그러니까 당뇨병이 두 가지야. 어차피 혈당량이 높은 거는 같은데 인슐린이 안 나온 당뇨병이 하나 있고 1형. 2형은 어때? 인슐린 분비는 정상이지만 어떻게 돼야 돼? 그렇지. 인슐린 수용체가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있어. 그걸 이제 2형 당뇨라고 하겠지. 그러니까 누가 더 치료하기 어렵겠어? 2형 당뇨가 더 어렵지. 1형 당뇨는 주사로 계속 맞으면 되는데 1형 당뇨는 치료가 굉장히 어렵다고 해요. 알겠어요? 선생님이 의사가 아니니까 뭐 정확하게 어떻게 치료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이런 거란다. 그래서 당뇨에 대한 얘기가 아주 많이 나오고 있어요. 요즘 들어. 됐죠? 진짜 당뇨는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주변에 혹시 당뇨병 환자가 있으면 어떻게 돼야 되겠어? 첫 번째 기능은 뭐 해야 돼? 포도당의 농도를 높이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시겠죠. 뭐 안 먹어? 설탕 같은 것. 알겠니? 초콜릿, 사탕 이런 거 드리면 안 되겠죠. 그거는 다 당덩어리잖아. 알겠니? 그러니까 공부를 잘해야 사는 거 알겠니? 설날 할머니 집 갔는데 우리 할머니 당뇨가 좀 있으시대. 알겠니? 근데 할머니 선물로 초콜릿을 사다 드린다든가 요즘 뭐 유행한다고? 두바이 초콜릿? 두바이 초콜릿 유행한다고 할머니 제가 두바이 초콜릿 사왔어요 그랬는데 할머니 당뇨야. 무식하면 용돈 받기도 힘들어 알겠니? 그 다음에 뭐 있어? 두바이 요즘 쫀득이? 쫀득 쿠키? 두바이 쫀득 쿠키? 그것도 당이지. 그래 할머니 요즘 유행한다고 와 두바이 이거 내가 사왔잖아 할머니 먹어봐. 할머니 당뇨다. 당이 뭐예요? 당뇨가 뭐예요? 뭐 그래버리면 이야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되겠죠. 당뇨병 환자들은 그 당을 철저하게 섭취부터 안 하려고 하는 거죠. 쌀밥 안 먹고 뭐 먹어? 현미밥. 당이 조금이라도 적은 현미를 먹으려고 하고 또 뭐 하지? 운동 많이 하려고 그러는지 운동. 왜 그래서? 운동을 한다는 건 무슨 뜻이야? 그렇지. 포도당을 태워버리겠다는 거지. 알겠니? 최대한 포도당을 태우겠지. 그래서 당뇨병 환자도 운동 굉장히 열심히 하셔야 돼요. 그래서 아주 과격한 운동을 하면 또 포도당을 이제 섭취도 안 되는데
그래서 뭐 어떤 걷기 같은 거 운동 굉장히 많이 하셔야 돼요. 주변에 누가 당뇨 있다 그러면 제가 같이 걸어 드릴게요 하고 같이 산책하는 거야. 할머니 갔는데 할머니 당뇨 있대. 그럼 어떻게 해야 돼? 할머니 저랑 손잡고 산책 가요 그러는 거야. 그래서 산책 한 2바퀴 반면면 돌아버리는 거야. 알겠니? 그리고 용돈 그럼 많이 주시겠지. 안 주시려나? 설 얼마 안 남았다. 어떻게 하면 내가 용돈을 많이 받을 수 있나 잘 생각해야 돼. 알겠니? 이것도 녹화본 보는 새끼들 또 여기다 또 뭐라고 쓰겠는데. 아, 진. 자, 갑니다. 그래서 시간 되겠나? 요거 하나만 풀고 또 넘어갑시다. 우리 몸은 혈당량 변화에 따른 인슐린과 글루카곤의 기량작용으로 혈당량을 정상 범위로 유지한다. 맞는 말이겠죠? 음식을 먹어 혈당량이 높아지면 이거 방금 밥 먹었다. 혈당량이 높아졌다. 그러면 이자의 베타세포에서 여기까지도 아주 잘 맞다. 계속 만나볼까요? 인슐린은 베타세포에서 인슐린 분비량이 증가한다. 이것도 맞겠네요, 그러면. 운동하면 혈당량이 낮아지면서, 아까 내가 지금 혈당량이 낮추는 것까지는 해봤지. 그럼 이제 우리 혈당량을 높이는 걸 안 해봤네? 자, 우리 언제 혈당량이 높아지겠어? 높여야 돼. 그렇지. 우리는 과격한 운동을 할 때지. 됐니? 선생님이 지금 강의를 하고 있는데 만약에 강의 안 하고 어떻게 해? 그렇지. 이제부터 운동해. 막 운동해. 알겠어? 그래서 요즘 러닝 유행한다며. 그래서 내가 뛰어. 계속 뛰면 어떻게 되겠어? 먹는 건 없는데 에너지 소비가 많아지지. 그럼 빠른 속도로 혈당량이 뭐 하겠어? 떨어진다. 왜? 혈액 속에 있는 포도당을 빨리 누구한테 줘야 되겠어? 근육세포한테 줘야 되겠지. 다시 소리 아까 얘기 왜 안 했냐? 혈당량은 언제나 혈액 속에 있는 포도당의 농도가 기준이야. 됐니? 그러니까 여기에 포도당이 있는 거야. 혈액 속에 포도당이 있는 거야. 됐니? 근데 여기가 뭐 있겠어? 근육세포들에 있단 말이야. 이게 세포란 말이야. 됐니? 근데 선생님 지금 뭐 한다 그랬지? 뛰어. 막 뛰어. 막 뛰면 어떻게 돼? 이 세포 하나가 모두 다 뭐 하겠어 지금? 엄청난 양의 에너지를 소비하겠지. 그러니까 뭐가 필요해? 포도당이 필요하겠지. 근육세포들이. 그러니까 야 빨리 포도당 줘. 알았어. 야 빨리 포도당 줘. 그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뛰면 혈액 속에 있는 포도당이 빠른 속도로 근육세포로 이동해서 그 근육이 일을 하는 거라고. 그럼 빠른 속도로 혈액 속에 있는 포도당의 농도가 떨어지겠지. 그래. 그래서 내가 운동을 하거나 러닝을 하거나 내가 심한 운동을 하면 아주 빠른 속도로 포도당의 농도가 떨어진다고. 어떻게 해야 돼 그러면? 혈당량을 높여야 돼 낮춰야 돼? 이게 안 되네. 다시 한번 해볼게. 이상하네. 야, 내가 지금 이게 안 돼? 다시 해볼게. 내가 지금 러닝을 시작했다고. 그럼 모든 세포에서 지금 어떻게 해? 포도당을 쏜다니까? 근데 포도당이 세포에서 필요하지? 어디서 꺼내와야 돼? 혈액에서 꺼내겠지? 그럼 혈액에서 모든 포도당을 세포한테 주겠지? 그럼 빠른 속도로 혈당량이 낮아져 높아져? 낮아지지. 혈액 속에 포도당의 농도가 낮아진다고. 그러면 포도당의 농도를 높여야 돼 낮춰야 돼? 빠른 속도로 높여야지. 알겠어? 빠른 속도로 높여야 되겠지. 됐니? 그럼 빠른 속도로 높여야 되겠지. 그러니까 어떻게 돼야 되겠어? 혈당량이 높이기 위해서 뭐 나와야 돼? 글루카곤 나와야 되겠지. 됐니? 글루카곤 나와야 되는 거야. 다 봐. 교감신경이 작동하겠어? 부교감신경이 작동해서? 그렇지. 교감신경이 작동하겠지. 그럼 짜증나겠지? 그래. 짜증나는 거야. 근데 봐. 그게 꼭 짜증은 아니야. 우리가 교감신경을 뇌에서 다르게 판단하기도 해. 어쩔 때는 그게 스트레스기도 한데 어쩔 때 그 스트레스를 우리는 뇌에서 그걸 희열로 바꾸기도 해. 어떤 경우야? 너희들 그 청룡열차라고 하면 얘네 좀 너무 오래된 사람이냐 내가? 청룡열차 말고 뭐라 그래? 그 기차 이렇게 하늘로 올라가서 쫙 떨어지는 거. 그런 새끼들. 번지 점프라고 하자. 나는 청룡열차 탔어! 왜 그래? 자, 청룡열차 안 타봤어? 자식들 안 타봤으면 말을 하지 마라. 불쌍한 새끼들. 됐니? 안 타봤으면 말을 하지 마라. 됐니? 번지 점프야. 번지 점프는 해봤어? 이 새끼들 형편이 이렇게 어려워서 청룡열차도 안 타보고 번지 점프도 안 해보고. 알겠어?
어린이 대공원에 올라가면 청룡열차가 있어. 올라갈 때 뜨뜨뜨뜨 올라가지. 그럼 거기서 에 하고 그냥 막 떨다가 어떻게 돼? 왕 하고 떨어지잖아. 알겠어요? 그런 거 있어. 청룡열차 몰라. 불쌍한 새끼들. 아유. 번지 점프도 어때? 위에 올라가면 어때? 겁나 두렵지. 두려워. 무섭지. 긴장되지. 그럼 그 교감신경이야, 부교감신경이야? 어? 교감신경이 설마 부교감이겠어? 부교감은 릴렉스인데. 그치? 번지 점프하러 가서 와 편안하네. 아유 밖에 풍경 경치 좋네. 오유 저 100m 떨어진다고요? 괜찮아요. 떨어질게요. 안녕히 계세요. 하고 뛰니? 아니지. 그러니까 어때? 우리가 아주 긴장되고 초조하고 교감신경이 쫙 분비가 되지. 알겠니? 그때 내 몸에 뭐가 나와? 그렇지. 노르에피네프린이 쫙 분비되겠지. 교감신경 말단에서 나오는 건 누구? 노르에피네프린이겠지. 그게 쫙 분비되는데 그때 그 되뇌에서 그거를 스트레스로 받지 않고 그걸 희열이라고 받는 거야. 알겠니? 그리고 내가 번지점프 하다가 탁 걸리면 어떻게 돼? 죽지 않겠군, 살았구나라는 안도감이 확 들지. 그때 내 몸에서 엄청난 도파민이 나오는 거야. 알겠니? 그래서 그게 중독돼. 알겠니? 그래서 번지점프 같은 것도 중독되고 너희들 높은 데서 떨어지는 거 익사이팅 하는 스포츠라고 하지. 그런 것들이 그런 중독이 있는 거야. 도파민 중독이. 알겠니? 그래서 우리가 높은 데서 뛰는 사람은 계속 뛰는 거야. 그래서 운동 중독되는 애들이 있지. 알겠니? 선생님 친구 중에는 김종국이라고 있어. 그 런닝 막 하는 새끼 있거든. 지가 뭐 한 남자가 있어 뭐 했던. 알겠니? 그 새끼 운동 중독이야. 근데 걔는 왜 운동 중독이겠어? 그렇지. 그 운동을 계속 함으로 해서 어떻게 돼야 돼? 혈당량이 쫙 올라가기 위해서 뭐가 분비되는 거야? 그래, 교감신경 자극이 오는 거야. 그 교감신경 자극을 얘는 뭘로 느끼는 거야? 그렇지. 도파민 분비로 느끼는 거야. 됐니? 뭔 얘기하다 이렇게 된 거야? 얘야. 그러니까 내가 운동하다 보면 이제 많이 갔다 왔다, 그치? 자, 간다. 이거 하다 그랬지? 내가 지금 운동을 한 거야. 그럼 운동을 하면 어떻게 돼? 혈당량이 줄어들겠지? 그럼 혈당량이, 운동하면 혈당량이 올라가야 되겠지? 그래서 내가 운동을 하게 되면 뭐가 나와야 돼? 글루카곤이 나오는 거야. 알겠니? 그래서 여기 있네. 운동을 하면 혈당량이 낮아지며 포도당이 글라이코젠으로 합성되는 과정이 포도당이 이건 좀 이상한데? 혈당량이 낮아지면 어떻게 돼야 되겠어? 글라이코젠이 그렇지 포도당으로 바뀌어야 되겠지. 됐니?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운동함으로 혈당량 낮아지는 것까지는 맞는 거야. 뭐 분비돼야 되겠어? 글루카곤 분비돼야 돼. 그 다음에 지금 이 그래프는 저 뒤에 가면 나오긴 할 텐데 그러니까 우리가 운동하는 순간 뭐가 분비돼? 인슐린 떨어지고 글루카곤 나와야 되는 거야. 알겠니? 그러니까 과격한 운동하면 교감신경이야. 자, 여기도 나오네요. 글루카곤의 분비량이 증가됐대. 글루카곤 분비량이 증가됐대. 혈당량이 높아진 거야, 낮아진 거야? 거꾸로 가지, 애들이. 다시 할게. 글루카곤이 분비량이 증가했대. 글루카곤의 분비량이 증가했대. 글루카곤 뭐 해야 돼? 글라이코젠을 포도당으로 바꿔주는 거지. 됐어? 그러면 포도당으로 바뀌었으니까 어떻게 돼야 돼? 얘가 증가하면 포도당의 농도가 높아진 거지. 그래서 체세포의 포도당 흡수가 어떻게 돼야 돼? 촉진돼야 되겠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 이것도 언제 할 때야? 운동할 때네. 알겠습니까? 이렇게 운동할 때야. 잘 생각해야 돼. 그러니까 이런 걸 너무나 교과서적으로 외우려 그러지 말고 우리 신체에다 그대로 대입하면 되잖아. 알겠니? 신체에다 계속 대입하면 되겠지? 그래, 내가 운동하면 지금 글루카곤이 나오겠구나. 교감신경이 분비되겠구나. 부신 속질에서 뭐 나오겠어? 에피네프린. 부신 속에 에피네프린 나오겠구나. 알겠니? 그 다음에 무슨 신경이 자극돼? 교감신경이 작동되구나. 그 운동할 땐 교감신경이 작동돼. 근데 그 교감신경을 우리가 스트레스라고 인지하질 않는 거지. 그래서 운동할 때 기분이 좋아지는 건 무슨 뜻이야? 부교감신경 때문에 기분이 좋아지는 게 아니라 교감신경 때문에 어떻게 돼? 도파민이 좀 분비되고 그런 거야. 그래서 운동하면 너희들이 상쾌하게 막 느끼기도 한단 말이야.
알겠어요? 신체 발달 그런 얘기야. 계속하면 더 오래 많이 헛소리 많이 할까봐 가야 되겠다. 그래서 혈당량이 시험에 제일 많이 나오는 편이야. 다음 계속합니다. 체온 조절하러 갈 거야. 이제 다 됐어. 체온 조절은 너무 쉬운 거야. 그러면 됐어요? 어이구야. 그럼 방금 배운 대로 하면 되는 거야. 체온 조절은. 체온 조절은 방금 배운 대로 하면 되는 거야. 자, 체온 조절하겠습니다. 자, 물론 체온 조절도 중추가 누구야? 간내 시상이야. 네, 시상하부. 모든 뭐야? 항상성의 중추는 시상하부야. 시상에서 뭐라고 느낄까? 추운 것부터 할까? 자, 봐. 시상에서 춥대. 나도 모르게 좀 추워. 어우, 추운데? 이건 되뇌가 느낀 거고. 그랬더니 시상에서 알아서 얘가 춥대. 그럼 어떻게 돼야 돼? 간단해. 체온을 높여야겠지. 자, 체온을 높이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돼? 책 볼 필요 없어. 체온을 높이면 어떻게 하면 돼? 혈당량을 높여야 되겠지. 두 번째, 티록신 분비가 높아져야 되겠지. 티록신 분비가 높아야 물질대사 할 거 아니야. 추우면 어떻게 돼야 돼? 여기 있어. 어디서? 근육을 떨림이야. 추울 때 왜 근육을 떨어? 그렇지. 물질대사 촉진이잖아. 근육을 떤다는 건 근육에서 근육세포가 일을 하는 거지. 그럼 근육세포가 일하는 데 쓰는 에너지의 양은 40%밖에 안 돼. 나머지는 약 몇 퍼센트가 나와? 60%가 열로 방출되잖아. 물질대사 배웠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추울 때 떠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래서 우리가 추울 때 떤다라는 말은 무슨 뜻이야? 에너지 소비를 하는 건데 이 떠는 데 쓰는 운동 에너지, 내가 뛰는 데 쓰는 운동 에너지 뭐 이런 데는 40%고 나머지 뭐가 나와? 60%가 열로 나오니까 내가 뛰는 거야, 추울 때.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 다음에 추울 때 피부 근처 혈관 수축인데 이것도 이게 말이 너무 어렵게 써 있는데 봐봐. 이게 내 피부야. 내 피부야. 그럼 내가 춥다라는 건 이 피부 주변에 여기 공기 있지, 여기 있는 공기. 이 공기가 내 체온보다 높다는 거야, 낮다는 거야? 낮다라는 거지. 그러면 여기에 뭐가 있어? 여기에 혈관이 있단 말이야, 여기에. 우리 피부 바로 밑에 혈관이 있단 말이야. 됐어? 그럼 내가 추우니까 어떻게 돼야 되겠어? 저 혈액의 온도가 떨어지면 내가 죽겠지. 그러니까 내가 추우니까 어떻게 하면 되겠어? 그렇지. 이 혈관이 수축된다는 말은 이 혈관이 안쪽으로 들어가서 이 혈관이 몸속 깊은 쪽으로 들어간다는 뜻이야. 이렇게. 그래서 추워서 혈관이 안쪽으로 들어가 버리는 거야. 이렇게. 그러면 이 공기랑 만나는 몸속 안쪽으로 들어갔으니까 내 혈액이 차가운 공기덩어리랑 만나는 거리가 멀어지겠지. 그게 바로 혈관 수축인 거야. 이 그림이 좀 어렵게 생겼지? 그래서 피부 근처 혈관이 수축하는 거야. 알겠니? 그 다음에 여기는 피부 근처 혈관 수축, 그 다음에 골격근 떨림. 그래서 봐. 열 방출량을 감소한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 잘 봐. 우리가 피부 근처 혈관을 수축하기 위해서 어떻게 돼? 근육도 수축시켜, 사실은. 추울 때 봐. 선생님 춥대. 가우스 추워. 가우스 춥다. 어떻게 해? 몸을. 추워. 하고 피부의 표면적을 줄이는 거야. 내가 추우면 뭐야? 움크려드는 거야. 움크려든다는 건 공기랑 만나는 내 표면적을 감소시키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래서 혈관 수축 또는 뭐야? 내 몸의 표면적을 감소해서 몸에서 나가는 열 방출량을 감소해야 되겠지, 추울 때는. 우리 책에는 빠졌는데 옛날에는 있었단 말이야. 옛날엔 뭐 있었냐면 이거 봐. 이게 뭐야? 털이야. 그리고 여기에 뭐 있어야 돼? 털세움근이라고 있어. 털! 한국말로 바뀐 거야. 털! 세움! 근육의 근! 털세움근이라는 게 있었어. 알겠니? 그래서 내가 추우면 어떻게 돼? 닭살이 돋는다 그러지? 쭉 하고 닭살이 돋으면 이 털세움근이 수축이야. 그럼 털세움근이 수축되면 어떻게 돼? 닭살이 딱 돋으면서 어떻게 돼? 털이 딱 쓰는 거야. 물론 인간은 이 털이 거의 퇴화돼서 없지만 털이 바짝바짝 세운단 말이야. 세워지는 거야. 털이 바짝바짝 세워지지.
그러면 이 차가운 공기랑 내 피부 사이에 막이 생기는 거야, 이렇게 막. 그래서 이 차가운 공기가 내 피부에 닿지 않도록 막는 거야. 그래서 어때? 닭살이 딱 돋는 것이 털세움근. 이거 인간에게는 별로 잘 안 나타나는데 누구한테 나타나냐면 새들한테 나타나. 새들이 추우면 어떻게 돼? 푸쭈쭈쭈 떨어. 그래서 털이 바짝 쓴다고. 알겠니? 그래서 차가운 공기가 자기 피부랑 만나는 걸 억제한다고. 알겠어요? 그래서 아직 다른 동물들한테는 남아있지. 이제 추울 때 그 강아지나 고양이 같은 애들이 털이 바짝바짝 쓴다고. 알겠습니까? 털세움금 알아만 두세요. 추울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추울 때는 무슨 신경이 작동하는 거야? 교감신경이 작동하는 거야. 교감신경이 작동하는 거야. 알겠니? 추울 때는 교감신경이다. 그렇다고 해서 더울 때 부교감신경이 작동하진 않아. 알겠니? 그래서 더울 때는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교감신경이 완화된다 그러는 거야. 교감신경이 완화되는 거야. 그러니까 교감신경이 작동하진 않고, 그러니까 체온은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이 기랑하진 않는 것 같아. 알겠어? 그러니까 추울 때는 교감신경이 좀 작동을 하고 더울 때는 교감신경의 작동이 좀 완화됩니다. 이런 얘기를 쓰는 거란다. 여기까지 됐죠? 자, 갑니다. 덥댄다. 그럼 더우면 어떻게 돼? 반대로 하면 되겠죠. 자, 덥댄다. 그럼 더우면 어떻게 돼야 돼? 덥대. 아이고 더워라. 덥다. 아이고 덥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교감신경이 완화되지. 자, 봐. 혈당량 높아져 낮아져? 낮아져야 되겠지. 포도당은 인간의 뭐야? 에너지원이지. 더워 죽겠는데 에너지를 더 떼가지고 열이 확 나면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되겠지. 그래서 더우면 혈당량을 낮추려고 하는 거야. 됐어요? 그러면 더울 때는 글라이코젠이 아닌데 인슐린이 뭐라고 이름이? 인슐린이 뭐로? 아, 쏘리. 야, 정신 차려. 이제 티록신이 낮아져야 돼. 티록신이 뭐야? 타이록신. 아, 큰일 났네. 타이록신의 농도가 돼야 되겠어. 억제돼야 되겠지. 그러니까 내가 덥지? 혈당량이 떨어져. 타이록신도 떨어지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여름에 더울 때 밥맛이 없어야 돼. 여름에 밥맛이 없지. 왜 그러겠어? 혈당량을 낮추고 싶은데 이 새끼가 자꾸 먹어도 돼. 그럼 어떻게 되겠어? 혈당량이 올라가서 더 덥겠지? 그래. 그래서 여름철에 나 밥맛이 없어. 그러면 너 정상이구나. 죽진 않겠다. 야, 그러면 되는. 알겠어. 여름철에 나 밥맛이 없어. 그러면 너 건강한 거야. 알겠니? 근데 어때? 나 여름철에 왜 밥맛이 너무 좋아? 문제가 있는 거야. 알겠습니까? 그래서 간다. 그래서 우리는 교감신경이 완화돼, 혈당량이 감소돼, 티록신의 양이 감소돼. 그 다음에 봐. 피부 근처 혈관이 확장돼. 아까 했던 말하고 똑같지? 됐어요? 여기가 어떻게 돼야 돼? 됐니? 혈관이 여기 있는 거야. 피부 근처 혈관이 이렇게 있는 거야. 됐니? 근데 여기가 덥다라는 건 밖에 공기가 어떻게 돼? 공기가 고온이라는 뜻이야. 내 체온보다 더 높다는 거지? 됐어요? 그럼 얘가 어떻게 돼야 되겠어? 이게 혈액이 뜨거워지겠지, 지금. 열을 받아서. 그래서 최대한 어떻게 열을 방출하기 위해서 혈관이 확장된다는 말은 피부 근처까지 혈관이 빵빵하게 확장이 되는 거야, 이렇게. 그래서 피부 끝까지 확장되는 거야, 이렇게. 그럼 더우면 어떻게 돼? 얼굴이 빨개지지. 알겠니? 얼굴이 빨개진다는 건 무슨 뜻이야? 얼굴에 있는 혈관이 빵짱하게 뭐야 된 거야? 확장된 거란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언제 너 덥구나 라는 걸 알 수도 있겠지. 알겠어요? 너희들이 부끄러움 탈 때 어머나 부끄러워라 그럴 때 얼굴 빨개지지? 너 지금 혈관이 확장 중이야 그러는 거야. 알겠니? 어머나 너 얼굴 빨개졌어. 그러지 마, 쪽팔리게. 알겠어? 누가 얼굴이 빨개지지? 그럼 어떻게 돼? 혈관이 확장 중인가 보다. 야, 그러는 거야. 알겠니? 교감신경이 좀 완화되고 있구나. 그건 좀 아닌가? 아무튼 갑시다. 다 됐죠? 그 다음에 땀 분비가 증가합니다. 그래서 열 방출량을 증가시켜서 체온을 떨어뜨리려고 합니다. 됐습니까? 왜? 복싱을 해? 뭐 복싱 해도 되고. 여기까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체온 조절은 그렇게 어렵지 않게끔 시험에 나와요. 물론 시험에 낼 것도 많지
않습니다. 근데 시험에 낼 때는 어떻게 돼? 체온 조절만 가지고 내지 않아요. 다른 것과 연계시켜서 내겠죠. 자, 이제 마지막. 이게 좀 어려워. 어디야? 가! 아, 문제 다음에 삼투압. 이게 좀 어려워. 이제 이게 좀 어렵다. 했더니 혼자 할 때는 어려워. 카우스와 함께라면 쉬워. 엄청 쉬워. 자, 갑니다. 삼투압 조절. 일단 삼투압 먼저 하자. 삼투압. 삼투압 조절인데 삼투압이 뭔지 모르는 애들 가끔 만난다 내가. 삼투압 조절이라 그랬더니 삼투압이 뭔지 모르는 애들을 만난다니까. 자, 삼투압이 뭐야? 대현아. 삼투압이 뭐야? 혈액의 농도. 혈당량하고 다른 거야. 혈당량은 혈액의 포도당의 농도고 삼투압은 그냥 혈액의 농도야. 혈액의 농도야. 알겠니? 그 혈액의 농도는 누가 결정해? 그렇지. 혈액 속에 있는 물의 양이 결정을 하는 거야. 혈액 속에는 뭐 있어? 수많은 것들 있지. 적혈구, 백혈구, 혈소판, 단백질, 포도당, 수많은 물질들이 있지. 근데 그 물질들이 농도를 결정하는 게 아니라 혈액의 농도는 누가 결정해? 그 혈액 속에 물이 결정하라는 거야. 물이. 알겠니? 그럼 그 물을 어떻게 결정하냐? 물론 당연히 중추는 어디 있어야 돼? 시상에서 느끼는 거지. 알겠니? 그래서 간내 시상하부에서 너 지금 삼투압이 높아? 너 지금 삼투압이 낮아?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야. 특히 삼투압이 높은 거가 낮은 거보다는 높은 게 건강에 아주 치명적인 거야. 왜 그러겠어? 이게 혈관이야. 혈관 안에 수많은 물질들이 있다 그랬지. 그 중에 가장 중요하고 가장 많은 건 누구야? 혈액 속에 들어있는 가장 많은 덩어리 성분은 뭐 석유? 아, 적혈구 발음 석유라고 깜짝 놀랐잖아. 혈액 속에 석유 있으면 불부터 위험해. 혈액 속에 제일 많은 건 누구야? 적혈구지. 적혈구지. 그런데 혈액의 농도가 너무 높으면 저 적혈구들의 이동이 어떻다는 거야? 그래, 어려운 거야. 저 적혈구 이동이 어려우면 죽어. 왜 죽겠어? 아, 적혈구가 뭐 운반해? 산소 운반하고 세포에 산소를 공급해야 되는데 저 적혈구의 이동이 어려우면 세포에 산소 공급이 안 되겠지? 세포에 산소 공급이 안 되면 바로 죽지. 누구? 뇌세포 같은데. 알겠니? 그러니까 혈액의 농도는 높으면 바로 문제가 생기는 거야. 알겠니? 그럼 옅으면 그건 크게 문제가 안 돼. 뭐 또 문제는 되지만, 그러니까 급한 건 누구야? 높으면 문제야. 그러니까 물은 하루에 많이 먹어서 많이 먹어야 돼. 니네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이 먹어야 돼. 알겠니? 니네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이 먹어야 돼. 나 옛날에 어떤 놈 봤는데 선생님 저 물을 잘 안 먹어요. 그래서 왜? 그때 그냥요. 물 먹는 거 귀찮아요. 그래서 내가 그랬지. 그냥 뭐 얼마 있으면 죽을 거야. 그럼. 왜요? 물을 안 먹는다며. 귀찮아서. 그러니까 귀찮으니까 죽을 거야. 아주 무식한 말이야. 알겠니? 귀찮아도 먹어야 되고 갈증이 나기 전에 먹어야 되고 수시로 먹어야 되고 그 기회에 나도 좀 먹자. 그래서 수시로. 갑자기 갈증이 난 것 같네? 물이야 임마. 물이야. 선생님 지금 물 좀 먹자고 커피 들었더니 한주희가 지금 눈을 보낸 줄 알아? 커피 마시면서 물이래. 물이야. 얼음이 다 녹아서 한준아. 이제 가자. 그래서 삼투압 뭐라고? 혈액 속에 혈액의 농도 정확하게 말하면 삼투압 혈액의 농도. 당연히 중추는 누구야? 시상하부. 뇌하수체 후엽에서 분비되는 항인 호르몬 ADH 암기. 알겠어요? 자 갑니다. 호르몬 몇 개 외울 건데 호르몬 중에 됐니? 여기가 시상이야. 여기가 시상이야. 요 아래 뇌하수체야. 뇌하수체는 선생님 봐. 뇌하수체는 앞에서 나오는 거 다 뭐야? 전엽. 전엽이야. 됐죠? 그래서 전엽에서 나온 호르몬들은 대부분이야.
그래서 전엽에서 나오는 시험 문제는 없어. 됐니? 뇌하수체 후엽에서 나오는 문제가 있는 거지. 이렇게. 알겠어요? 그래서 후엽에서 나오는 게 있는데 얘가 두 개야. 누구? A, D, H. 한국말로 항이뇨 호르몬. 자, 이걸 한국말로 수분 재 흡수 호르몬. 한국말로 수분제 흡수 호르몬이야. 항이뇨 호르몬이. 그 다음에 후엽에서 하나 더 나오는데 뭐 있어? 옥시토신. 그래서 옥시토신은 시험에 나오지는 않지만 계속 회자되지. 뭘로? 양성 피드백으로. 뭘로? 뇌하수체 후엽에서 나오는 걸로. 근데 시험에는 안 나와. 알겠니? 그래서 뇌하수체 후엽에서 나오는 건 ADH, 옥시토신. 됐습니까? 그래서 삼투압이 높을 때, 삼투압이 낮을 때 이 얘기를 지금부터 할 거야. 그래서 삼투압 조절은 누구 호르몬? 삼투압 조절은 누구 호르몬? 삼투압 조절은 누구 호르몬? 뇌하수체 후엽에서 분비되는 ADH. 한국말로 수분 제흡수 호르몬.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렇게 해서는 문제를 풀 수가 없어. 얘 뭔 말인지 알아들을 수가 없다고.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래서 이 그림은 조금 있다. 쉬운 그래프로 이 말 할 거야. 이것도 그래프는 조금 있다. 자, 시작합니다. 자, 항이뇨 호르몬 어디서 작용해? 얘 이름 뭐야? 콩팥. 항이뇨 호르몬은 콩팥에서 작동하는 호르몬이야. 알겠니? 다시 할게. 항이뇨 호르몬 ADH는 어디서 작동하는 호르몬이야? 콩팥에서 작용하는데 잘 봐. 이 그림도 2번 배울 거야. 니네 2번 배웠어. 저번에 1번 배웠고. 자, 간다. 콩팥의 어디? 콩팥의 어디? 콩팥 세포 하나. 알겠니? 우리가 콩팥 세포 하나. 이걸 뭐라 그랬지? 네프론. 콩팥 세포 하나, 네프론. 자, 간다. 네프론 구조를 예전에 한번 그렸었는데 언제 그렸어? 우리 물질대사 끝나고 기관계 했었어. 기관계 혼합작용. 됐니? 그때 배설계 배웠어. 배설계. 그때잖아. 그래서 2번 나오는 거야. 콩팥이. 배설계에서 2번 나옵니다. 갑니다. 그림을 못 그리지? 짠. 이렇게. 자, 가자. 이렇게. 됐어? 우리 옛날에 여기를 뭐라 그랬었지? 사구체. 여기 뭐라 그랬지? 보몬주머니. 됐니? 이거 합쳐서 부를 땐 말피기소체. 됐어요? 근데 이런 건 몰라도 돼. 지금 딴 거니까. 자, 간다. 여기 아주 미세한 뭐가 있다고 배웠어? 구멍이 있는 거야. 됐니? 그래서 혈액이 이렇게 오다가 혈액이 피야 이게. 피 오다가 여기서 이렇게 해서 여과가 된다고. 이런 걸 뭐란다고? 여과. 이렇게 여과. 됐니? 그때 여과의 대부분이 누구야? 물이야, 물. 알겠니? 물은 그 구멍에서 거의 다 여과가 되는 거야. 그래서 여기에서 물이 여과되는 거예요, 물이. 됐니? 계속한다. 이 그림 잘 봐야 돼. 이 그림을 봐야 되는 거야. 그럼 물이 여과돼서, 잘 봐. 물이 여과돼서 쭉, 물이 여과돼서 쭉, 물이 여과돼서 쭉 가는 거야, 이렇게. 이렇게. 그래, 여기 이름이 중요한데, 여과된 물이 여기를 지나가는데, 여기의 이름이 세뇨관이야. 여기가 세뇨관이야. 이걸 알아야지, 세뇨관. 엄청 중요한 거야, 세뇨관. 왜 이름이 세뇨가겠어? 관이겠어? 세자가 한자인데, 가느다랄 세자야. 뇨자도 한자지, 오줌뇨자야. 가느다란 오줌관이라는 뜻이야, 여기가. 세뇨관. 됐어요? 그런데 여기 봐야 돼. 여기 중요한 게 여기야. 이렇게 갈 건데, 여기가 어마무시한 혈관 이름이지. 우리 저때도 배웠으니까. 이렇게 되는 거야. 여기가 중요해.
이게 중요한 거야. 이 흰색 그림이 뭐지? 모세혈관. 모세혈관. 됐니? 그 다음에 잘 봐. 요 세뇨관을 지나지. 요걸 집합관이라 그래. 집합관. 몰라도 돼. 이 집합관은. 됐니? 이 집합관 끝에 뭐가 달려있지? 여기에 방광이 달려있는 거야. 방광이. 카메라 밖을 나가는 것 같은데 방광이 달려있는 거야. 이게 오줌통이라는 뜻이야. 이게. 그러니까 세뇨관을 지나가면 오줌이야. 다시 세뇨관을 지나가면 오줌이야. 오케이. 이 그림만 알면 되는 거야. 그래서 내가 됐니? 어디서 나왔어? 심장에서 피가 나오지. 그럼 피가 심장에서 나와서 어딜 지나? 콩팥을 지나지. 콩팥을 지나면서 이렇게 되는 거야. 자, 이제 시작한다. 삼투압은 어디를 재는 거야? 여기에 농도를 재는 거야. 모세혈관의 농도를. 우리 시상은 이 모세혈관의 농도를 재는 거야. 자, 간다. 지금부터. 삼투압이 높대. 삼투압이 높아. 잘 따라와야 돼. 삼투압이 높다는 건 여기에 삼투압이 높대. 삼투압이 높대. 여기에 삼투압이 높아. 그러면 이게 혈관이니까 이게 피란 말이야. 그러니까 피의 농도가 너무 높아. 피가 뭐 한다는 거야? 끈적끈적 된다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돼야 되냐고. 시상에서 그걸 느껴서 뇌하수체 후엽에서 뭐가 분비돼야 돼? 자, 암기합시다. 뭐가 분비돼야 돼? 뇌하수체 후엽에서 누가 오는 거야? ADH가 나오는 거야. 그래서 ADH를 한국말로 배우는 거야. 왜 한국말로 배우는 거야? 한국말의 이름이 뭐야? 수분 제흡수. 잘 봐. 왜 수분 제흡수인지 봐. 수분이 여기서 여과가 된 거잖아. 여기서 물이 여과가 됐으니까 이게 그대로 가면 오줌통으로 가니까 그 물을 재흡수, 다시 한자 이것도 재흡수, 다시 흡수하겠다 그래서 재흡수라는 말을 쓰는 거야. 그러니까 수분 재흡수는 물의 방향이 어느 쪽에서 어느 쪽이라는 거야. 세뇨관에서, 그렇지, 모세혈관 쪽으로. 갈증이 날 때야 지금. 갈증 날 때야. 알겠니? 갈증이 날 때야. 그래서 내가 ADH 분비가 내가 ADH 분비가 일어나고 있어. 내가 ADH 분비가 일어나고 있어. 아, 모세혈관의 농도가 너무 높구나. 그러면 여과된 물이 오줌으로 가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수분을 재흡수하는 거야. 이렇게.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ADH 언제 나와? 삼투압이 높을 때. 잘 봐. 그러면 ADH가 분비되면 잘 봐. 이걸 혈액이라 그래. 다른 말로 하면 혈장이라고 돼. 혈장 삼투압은 이제 어떻게 돼야 돼? ADH가 분비되면 혈장 삼투압은 낮아지겠지. 그런데 시험 문제를 혈장 삼투압만 문제를 내면 쉬울 텐데 뭘 내? 오줌 삼투압을 내. 오줌 삼투압은 여기서 수분을 다 잡아 당겨갔겠지. 알겠니? 그럼 오줌 삼투압은 어떻게 되겠어? 그러니까 물이 없는 오줌이 나오겠지. 그래서 오줌 삼투압은 어때야 되겠어? 높아야 돼. 오줌의 양은 어떻게 돼야 되겠어? 오줌의 90%가 물이야. 근데 여기서 물을 다 잡아 당겨버렸겠지. 그러니까 오줌 양은 어떻게 돼야 되겠어? 그렇지, 작아져야 되겠지. 됐어요? 오줌 양은 작아져야 되겠지. 오줌 삼투압은 어떻게 돼야 되겠어? 높아져야 되겠지. 그래서 ADH가 분비되면 혈장 삼투압은 낮아지고 오줌 삼투압은 높아지고 오줌 양은 줄어드는 거야. 이해 가? 됐어요? 두 번째 봐. 혈장 삼투압이 너무 낮아. 혈장 삼투압이 너무 낮아. 혈장 삼투압이 너무 낮은 거야. 선생님이 뭘 많이 먹은 거야? 물을 너무 많이 먹은 거야. 내가 물을 너무 많이 먹었다. 그랬더니 선생님 혈액의 농도가 너무 어때야 돼? 묽어버린 거야. 그러면 혈액의 농도가 너무 묽지. 피가 물처럼 돼 있는 거지 지금. 그럼 여기 여과는 어떻게 돼야 돼? 얘는 자동으로 되는 거야. 여기 구멍이 뚫려 있으니까.
여가 되지? 그럼 어떻게 되겠어? 여기서 그치 수분을 재흡수하면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되지. 그래서 이때는 ADH 분비가 안 일어나는 거야. 그러니까 ADH는 서로 상반된 두구 작용이 있는 게 아니라 다시 혼자서 뭐 하겠어? 많아졌다, 작아졌다, 많아졌다, 작아졌다 하겠지. 이렇게 피드백이네. 알겠어요? 그래서 ADH는 수분 재흡수 호르몬이니까 언제 분비가 안 되겠어? 언제 안 나와? 안 나와. 언제? 혈액의 농도가 묽을 때, 낮을 때. 혈액의 농도가 너무 낮지. 내가 물을 너무 많이 먹었지. 내가 물을 너무 많이 먹었다니까 계속 물 먹었어. 언제야? 선생님이 여름에 수박을 겁나 좋아한단 말이야. 내가 여름에 수박을 계속 먹었다고. 그럼 물을 계속 먹는 거랑 똑같지? 그러니까 혈액의 농도가 너무 낮겠지? 그럼 여기서 여가된 물이지? 여가된 물이 전부 다 어디로 가? 어디로 가? 그렇지. 세뇨관에서 재흡수 안 되고 전부 다 어디로 가? 방광으로 가. 오줌 싸는 거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됐어요? 언제 이렇게 되냐면 그걸 계속 해볼까? 선생님이 이제 요즘은 저로 선생님이 통풍 같은 질병이 있어갖고 막 맥주를 잘 안 먹는데 옛날에 맥주를 굉장히 좋아했어. 학원 선생님들은 굉장히 맥주를 좋아한다고. 왜 그러겠어? 선생님도 오늘 계속 강의란 말이야. 이따 12시까지 계속 강의하니까 뭐해? 말을 계속 하겠지. 입에서 수증기가 계속 빠져나가서 언제나 강의를 하면 갈증이 최고조로 닿는단 말이야. 그럼 갈증이 최고조로 닿았다는 건 무슨 뜻이야? 혈장 삼투압이 높았다는 거지. 알겠니? 그러니까 갈증을 가시기 위해서 뭘 먹고 싶어? 물을 먹고 싶은데 물 먹기는 맹숭맹숭하니까 뭐 먹는 거야? 그렇지. 맥주를 먹는 거야. 그래서 맥주를 먹으면 어떻게 돼? 500cc 막 한 잔씩 막 원샷 때리고 그러면 500cc에 물이 쫙 들어가는 거지. 그럼 물이 들어가면 어떻게 되겠어? 혈액 속에 물의 양이 많아지겠지. 여가 되겠지. 근데 내가 농도가 너무 진하니까 ADH에서 수분을 쭉쭉 잡아 당기겠지. 그래서 삼투압 속도가 매우 빠른 속도로 어떻게 돼? 낮아지겠지. 그래서 맥주 한 잔, 맥주 두 잔, 맥주 세 잔 먹을 때까지는 화장실을 잘 안 가는 거야. 알겠니? 그럼 맥주 세 잔 넘어서 이제 어때? 네 잔 좀 먹으면 이제 어떻게 돼? 삼투압이 매우 묽어졌겠지? 됐니? 뇌에서 야, 너 맥주 좀 그만 처먹어. 그러게도 안 돼. 쭉 하고 바꿔. 그럼 여기서 어떻게 돼? 맥주가 다 여가 되겠지? 그러면 이제 수분을 재흡수하겠어? 안 하겠어? 안 하겠지? 그럼 맥주 다 어디로 가? 방광으로 가서 채워지겠지. 그래서 처음에 가서 맥주를 먹으면 거의 1시간 동안 계속 맥주를 먹어도 화장실을 안 가. 근데 화장실을 한번 가기 시작하면 이제 어떻게 돼? 그 다음부터는 계속 가는 거야. 계속 한 30분마다, 20분도 안 되고 한 20분마다 계속 가는 거야. 왜 그러겠어? 먹는 족족이 다 어디로 갈 테니까. 삼투압이 낮아져서 방광으로 갈 테니까. 알겠니? 우리도 이제 내후년에 미성년자 딱지 때문에 맥주 마시러 갈 거 아니야. 알겠어? 맥주 마시러 가서 어떻게 해? 쭉 마시다가 이제 어떻게 해? 화장실을 한번 가기 시작하면 그 다음부터 계속 갈 거지? 알겠어요? 그렇게 된단 말이야. 그때 또 친구들 많은데 가서 야, 나 가서 오줌 좀 싸고 올게. 그러지 말라고. 쪽팔리게. 알겠니? 배운 자들은 어떻게 해야 돼? 야, 나 지금 삼투압이 매우 낮아져서 방광 속에 상당히 많은 양의 맥주가 저장된 것 같아. 가서 맥주 좀 버리고 올게. 그러는 거야. 왜 눈빛들이 그렇게 불량하냐? 더러운 새끼들. 이해됐어? 그러니까 얘는 이렇게 되는 거야. 자, 이제 이게 시험에서 이제 조금 더 난이도를 높여본다. 자, 이제 봐. 이 삼투압 조절이 삼투압 조절만과 연관된 게 아니라 뭐하고도 연관이 돼? 혈압하고도 연관이 돼. 자, 이제 혈압. 혹시 혈압 높은 사람들 있으면 얘기해. 됐어? 바로 치료해 줄게. 됐어? 자, 혈압. 잘 봐. 이거랑 관련 있어. 여기 모세혈관이지. 모세혈관이야. 모세혈관이야. 내가 음식을 너무 짜게 먹었어. 이 삼투압은 물의 양으로도 조절하지만 음식을 내가 짜게 먹었어. 그 삼투압이 매우 높은 거야. 짱 높은 거야. 그래서 우리가 음식을 짜게 먹었을 때 문제가 생기는 거야. 알겠니? 그래서 음식을 짜게 먹으면 어떻게 돼? 혈장 삼투압이 높아버리는 거야. 누구 때문에? 소금 때문에. 그럼 혈장 삼투압이 너무 높지? 그러면 여기서 뭐라고 생각해? 간내에서. 야, 삼투압이 높다? 그럼 뭘 분비하겠어? ADH가 분비하겠지. 혈장 삼투압이 높으니까. 그럼 여기서 어떻게 돼?
수분을 쫙 잡아 당기겠지. 그래서 수분량이 굉장히 많아지는 거야. 근데 내가 음식을 짜게 먹어버렸으니까 수분량을 내가 많이 잡아 당겼는데도 삼투압이 높아. 그러니까 얘가 뭐라 그래? 야, 아직도 삼투압이 높아. 그러니까 또 물을 잡아 당기는 거야. 그러니까 물의 양이 많아졌는데도 삼투압이 높은 거야. 야, 아직도 삼투압이 높아. 그러니까 여기서 물을 잡아 당기겠지. 그러니까 모세혈관에 물의 양이 많으니까 모세혈관이 빵빵하게 불어나는 거라고. 혈관에 물의 양이 많아서. 그걸 우린 뭐라 그래? 혈압이 높다라고 하는 거야. 혈관에 물이 너무 많은 거야. 혈관은 고무줄 같아서 물의 양이 너무 많으니까 어때? 혈관이 빵빵하게 부풀어 난다고. 알겠니? 그래서 혈압이 높은 거야. 바로 뭐야? 고혈압이야. 그래서 고혈압이 있는 사람들은 음식이 짜게 먹는 거야. 알겠어요? 그래서 혈압이 있는 사람들은 제일 기본적으로 뭐부터 해야 돼? 음식을 싱겁게 먹는 것부터 하는 거야. 싱겁게 먹는 것부터. 알겠니? 그래서 여기서 혈압과 다시 관련이 있는 거야. 알겠습니까? 그래서 ADH는 이제 문제를 엮으면 혈압하고도 문제가 엮여. 됐습니까? 그래서 이 그림을 잘 이해해 놔야 돼. 아, 지금 우리 책에서는 주로 뭐 하는 거야? 이 그림을 보여주지만 이 그림은 크게 도움이 안 돼서 전체적인 그림을 볼 때는 이렇게 하면 되지만 아까 그 그림이 훨씬 더 낫겠죠? 그래서 됐니? 세뇨관, 저 아까 뭐란다 그랬지? 콩팥 세포 그림을 이해해놔야 돼.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합시다라는 거야. 자, 그러니까 보자. 이해 봐. 뭐 할 때야 지금? 아, 물을 많이 마셨어. 땀을 많이 흘리는 것도 괜찮네. 땀을 많이 흘리는 것도 땀을 빠져나가는 건 뭐가 빠져나가는 거야? 물이 빠져나가는 거지. 그러니까 땀을 많이 흘리는 것도 삼투압이 높아지는 거야, 낮아지는 거야? 높아지는 거야. 알겠니? 그러니까 삼투압이 높아지니까 수분 재흡수가 일어나야 되겠지. 됐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운동을 하고 나면 오줌 양이 많아지겠어, 적어지겠어? 적어지는 거야. 오줌 농도는 매우 진하겠지. 알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운동할 때는 소변이 마렵지 않은 거야. 내가 막 축구 한 게임을 바짝 뛰었는데, 그리고 막 물을 마셨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운동할 때 소변이 마렵지 않은 거란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렇게. 자, 계속합니다. 이 그래프야. 아주 중요해. 너무도 중요해. 근데 봐봐. 또 역시 마찬가지야. 그림을 보는 요령이 있어. 이 문제가 제일 많이 나오는데 이 그래프 나올 가치가 없어. 잘 봐. A, B. 됐니? A, B야. 그럼 여기서 A하고 B 중에 누가 오줌이고 누가 혈장이야? 이렇게 나오는 시험 문제가 많아. 됐니? A하고 B하고 딱 정해놓고 누가 오줌이야, 누가 혈장 3초 이렇게 나와. 그럼 무조건 누가 오줌이야? A가 오줌이야. 끝. 됐죠? 왜 A가 오줌이야? 아, 우리 몸은 뭘 한다고? 항상성 유지한다고. 그러니까 항상성 유지하니까 혈장의 삼투압의 변화가 가장 작을 때하고 가장 클 때하고 이 변화가 크면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되지. 그럼 죽게. 알겠니? 그러니까 우리가 삼투압이 변했다고 하더라도 아주 변화폭이 작은 거야. 근데 오줌은 내가 몸 밖으로 배출할 거잖아. 그러니까 오줌은 내가 많이 물을 먹었을 때 오줌 농도가 묽었다가 내가 물을 안 먹으면 오줌 농도는 진했다가 그 변화폭이 커야 될 거 아니야. 커도 될 거 아니야. 커도 뭐 살아가는데 큰 지장이 없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걸 보고 이게 누가 오줌이고 누가 혈장이에요 라고 고민을 하는 그 자체가 멍청한 거야. 고민거리가 안 된다고. 이 그래프가 딱 나오면 맨날 시험 문제 A하고 B하고 주고 누가 오줌이고 누가 혈장이니 뭐 이런 거. 오줌은 어떻게 해야 돼? 농도 변화가 큰 폭으로 변할 수 있겠지. 근데 혈장 삼투압은 내 몸에 뭐 때문에? 항상성 유지에서 변화폭이 클 수가 없겠지. 그건 당연한 소리겠지. 그래서 큰 거 오줌, 작은 거 혈장 이렇게 돼야 되겠지. 두 번째 봐. 됐니? 자, 두 번째 봐. 이렇게.
여 Y축 봐. X축 봐. 얘가 뭐야? 혈장 삼투압이지. 그러니까 삼투압이 높아지는 거야. 혈장 삼투압이 높아지지. 됐니? 혈액에 뭐가 높아졌다는 거야? 농도가 높아지지. 그래서 혈액의 농도가 높아지면 뭐가 나오는 거야? ADH가 나오는 거야. 이렇게. 근데 봐. 혈장 삼투압이 낮아졌지. 혈장 삼투압이 낮아졌어. 일반보다 어때? 더 낮아졌나 봐. 기준점보다 더 낮아진 거지. 그래 뭐가 안 나와야 되겠어? ADH가 안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ADH는 언제만 나올 수 있다라는 거야. 혈장 삼투압이 높을 때만 나온다는 거야. 이해됐습니까? 아주 쉬운 거죠? 이해되기 바란다. 오늘 호르몬 다 해야 돼서 그래. 다 했어 이제 다 했어. 다 했어. 근데 봐. 조금 더 가. 여기 사고 가자. 그러니까 봐. 요거 이름 써야 되는데 뭐냐면 콩팥으로 갔으니까 얘 이름 누가 돼야 돼? ADH야. 한국말로 뭐라고? 수분제흡수 호르몬. 또는 호르몬의 이름은 뭐라고? 항인유 호르몬. 여기 봐. 이게 시상이야. 이게 시상, 하부. 요 이름이 뭐라고? 뇌하, 수체. 근데 앞, 뒤. 그래, 뒤. 요것도 중요해. 어디서 나오냐도 중요해. 그래서 뒤에서 나오는 거 두 가지. 항인유 호르몬, 옥시토신 두 개야. 됐죠? 이거 하려고 그러는 거 아니야? 이렇게 되는 거지. 아, 조금만 더 갔다 올게. 저 뒤에 갔다 올라 그래. 저 뒤에. 조금 중요한 게 그래프가 뒤에 있어서 여기 있는 거야. 됐니? 봐. 예. 근데 이 문제 여기서 하자. 됐어요? 여기서 하자. 자, 봤죠? 자, 얘가 지금 뭐가 돼야 돼? 뇌하수체 후엽. 뇌하수체 후엽에서 나오는 호르몬은 무조건 누가 돼야 돼? ADH. 얘는 ADH. 아주 쉽게 되죠? 얘는 누가 돼야 돼? 콩팥. 그럼 콩팥에서 수분 제흡수 혈장 변화가 돼야 되겠죠. 됐죠? 자, 갑니다. P1, P2, 혈장 삼투압. X축 혈장 삼투압이야. 됐니? 그럼 얘 혈장 삼투압이 높습니다. 혈장 삼투압이 높대. 다시 할게. 혈장 삼투압이 높다는 건 혈액의 농도가 높다는 거야. 피가 끈적끈적 대고 있다는 거지. 그럼 어떻게 돼야 돼? 수분이 필요하지. 그래서 갈증이 날 거야. 갈증 나는 건 내가 먹는 의식적인 구조물이고 콩팥에서 어떻게 해야 돼? 수분을 재흡수할 거야. 여기서 재흡수 방향도 알아야 돼. 어디서 어느 쪽으로 재흡수해야 돼? 세뇨관에서 모세혈관 쪽으로. 그래서 수분 재흡수가 일어나고 있을 겁니다. 혈장 삼투압의 중추는 누가 돼야 돼? 모든 호르몬의 중추가 누가 돼야 돼? 시상하부가 돼야 되는 거야. 시상하부가 돼야 되겠고요. A 이름은 ADH가 됩니다. 여기 있네요. 자, 그 얘기 좀 해보려고 그래. 땀을 많이 흘리면 됐니? 땀을 많이 흘렸어. 자, 조건이 무슨 조건이야 그러면? 혈장 삼투압이 높아지는 조건이야 낮아지는 조건이야? 땀을 많이 흘리면 혈장 삼투압이 높아지는 조건이야 낮아지는 조건이야? 높아지는 조건이잖아. 내가 땀을 많이 흘렸어. 다른 말로 하면 어때야 돼? 운동을 많이 했어. 이것도 되겠지? 운동을 내가 많이 했단 말이야. 다른 말로 되겠지? 사우나가 심해졌어. 너네 사우나가 봤지? 하여튼 형편 어려운 새끼들하고 청년열차도 안 타봤더니 사우나 고급스러운 용어야? 뭐지 그거? 갑자기 사우나 말고 있잖아. 양머리 하는 데를 뭐라 그러지? 목욕탕? 무슨 목욕탕에서 양머리를 해. 아, 나 이 촌스러운 놈들하고. 그거 있잖아. 뭐라 그러지? 아, 찜질방. 목욕탕에서 양머리 해? 나 사우나. 찜질방. 너네 찜질방에서 뭐 팔아? 식혜 팔아. 어떻게 알았어? 안 가봤는데. 아, 얘가? 넌 가봤어? 찜질방에서 식혜 팔아. 먹어봤어? 아, 참 미안하다. 목욕탕에서는 안 팔아. 됐니? 먹어봤어? 찜질방 가봤어? 우리 혜민이 찜질방 가서. 찜질방에서 뭐 팔아? 식혜 팔아? 식혜 맛있어? 맛없어? 찜질방에서 먹는 식혜가 제일 맛있는 거야. 그럼 왜 찜질방에서 먹는 식혜가 제일 맛있어? 그래, 찜질방은 뭐 하는 곳이야? 땀을 많이 흘려버린 거지? 내 체내 삼투압이 어때야 돼? 끝장 높아졌겠지?
그러니까 뭐가 필요해? 갈증이 많이 나겠지? 한참 갈증 날 때 먹는 음료수 얼마나 맛있겠어. 그래서 찜질방에서 식혜가 맛있는 거야. 거기다 달달하기도 하고. 알겠냐? 가자. 그래서 땀을 많이 흘리면 뇌하수체 어디에서 후엽에서 누가 나와? 항이뇨 호르몬 ADH 분비량이 증가합니다. 됐어요? 자, 갑니다. 물을 많이 마시면 얘는 또 뭐 갑자기 이자는 왜 나오냐? 가자. 물을 많이 마시면 콩팥에서 물의 재흡수량이 뭐 해야 돼? 증가. 물을 많이 마셨는데 재흡수량이 뭐 해야 돼? 감소해야 되겠죠. 물을 많이 마셨습니다. 다음에 오줌 생성량 나왔습니다, 여러분. 자, 이제 문제를 거꾸로 냈습니다. 오줌 생성량 P1, P2. P1은 지금 삼투압이 낮을 때, P2는 삼투압이 높을 때죠. 그럼 언제 오줌량이 많아야 돼? 삼투압이 낮을 때. 내 체내 농도가 낮아. 그럼 빨리 물을 배출해서 체내 농도를 높여야 되겠죠. 그래서 체내 농도가 낮은 이때가 오줌 생성량이 많습니다. 그래서 P1일 때가 P2일 때보다 많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되십니까? 자, 이런 거 봐. 얘만 하자. 7번. 콩팥에서 P2일 때 물의 흡수량, P1일 때 물의 흡수량. 에이, 물의 흡수량 P1, P2. 언제 물의 흡수량이 많아야 돼? P2일 때가 많고 P1일 때가 작죠? 됐니? 그럼 분모가 크고 분자가 작으니까 1보다 작아야 되겠죠? 오케이. 이렇게 됩니다. 자, 이제 다 됐어. 자, 보자. 얘도 마찬가지야. 자, 봅니다. 질병으로 가네. 그 문제 어디 갔지? 저 뒤에 있나 보다. 자, 갈게요. 얘야. 건강한 사람에게 호르몬 X 분비량과 작용. 나는 이 사람에게서 혈액 X의 농도에 따른 기억은 단위 세포당 오줌 생성량 또는 오줌 삼투압의 하나래. 됐죠? 지금 왜 이 문제를 선택한 것 같아? 일반적으로 요 Y축에다 뭘 집어넣어? 그렇지, 삼투압을 집어넣어. 이 콩팥하고 문제가 낼 때는. 근데 콩팥하고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 삼투압하고 집어넣으면 ADH하고 나오면 문제가 너무 쉽죠? 그러니까 뭐 한 거야? 문제를 한번 살짝 바꾼 거죠? 혈장 삼투압 대신 뭘로 바꾼 거야, 문제를? 오줌 삼투압으로 바꾼 거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문제를 이렇게 바꾼다는 거야. 문제는 간단하니까 후엽에서 나오는 호르몬은 콩팥으로 가는 건 뭐밖에 없어야 돼? ADH밖에 없을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X의 농도가 상대값이야. C1, C2, C, X가 얘야. 그러니까 얘가 뭐가 돼야 돼? ADH가 됩니다. 이렇게 돼야 되겠죠. 근데 지금 이 그래프는 X축이 증가할 때 Y축이 감소하는 거죠. 그러니까 X축과 Y축에 무슨 관계가 성립해야 돼? 반비례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면 혈장 삼투압, ADH가 증가할수록 어떠니? 뭐 하는 거야? 혈장 삼투압이 높다는 거죠. 혈장 삼투압이 높은 거야. 내가 해볼게. 혈장 삼투압이 이렇게 되는 거야. 이건 혈장 삼투압이라고 되겠지? 혈장 삼투압이라고 될 수 있겠지? 혈장 삼투압이 높은 거야. 그런데 얘가 지금 누가 돼야 돼? 얘는 떨어졌는데 하나는 오줌 생성량과 하나는 오줌의 삼투압이 돼야 되겠죠? 됐어요? 그럼 오줌 생성량이야? 오줌 삼투압이야? 오줌까지만 같이 하면 어떻게 하냐? 오줌 삼투압이 오줌 생성량이야. 오줌 삼투압이 돼야 되겠죠? 왜냐하면 ADH가 농도가 높아졌으니까 수분을 재흡수하겠죠? 수분을 짱 재흡수할 거 아니야. 그럼 오줌 양은 뭐 해야 되겠어? 감소해야 되겠죠? 아, 이거 오줌 양이겠구나. 쏘리. 내가 말을 잘못한 것 같은데. 지금 얘가 줄어드니까 얘가 오줌 삼투압하고 오줌 생성량이 돼야 되겠구나. 오줌 생성량이 돼야 되겠죠? 그러니까 오줌 생성량은 어떻게 돼야 되겠어? 쭉 떨어져야 되겠죠. 오줌이 거의 안 생겨요. 그러면 오줌 삼투압은 어떻게 돼야 되겠어? 엄청 높아져야 되겠죠.
됐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갈증이 심할 때는 오줌 양은 작고 오줌 농도는 높고 이 그래프를 바꾼 거야. 이해되겠어요? 얼마든지 그래프를 바꿔서 낼 수도 있다. 옳지 않은 거 찾으라 그랬네요. 그래서 X는 표적기관입니다. 콩팥은 X의 표적기관입니다. 호르몬은 어디 가서 작동해야 돼? 콩팥에 가서 작용하겠죠. X는 항인용 호르몬이고 ADH다. 맞고요. 기억은 단위세포당 오줌 생성량이다. 오줌 생성량 이것도 맞고요. 오줌 삼투압 아니네. 혈장 삼투압이 높아지면 X의 분비량이 증가합니다. 답이 맨 밑에 있었나 보네요. 자, 콩팥에서 단위세포당 물의 재흡수, 물을 재흡수하는 거야. 물의 재흡수량은 C2일 때가 C일 때보다 더 C2일 때가 ADH가 많죠. 그러니까 오줌 물의 재흡수량은 C2일 때가 더 많아야 되겠습니다. 답은 5번이 되겠죠. 이렇게. 오늘 한꺼번에 좀 많은 양을 배웠어. 호르몬 전체적인 걸 다 배웠죠. 3개 배웠어. 기억해놔야 돼. 뭐 배웠어? 제일 처음에. 뭐 배웠더라? 자, 2시간을 꼬박 수업했는데 뭘 배웠는지 기억을 못하네. 이야. 맨 처음에 뭘 배웠어? 혈당량 배웠지. 두 번째 뭐 배웠어? 체온 조절 배웠지. 세 번째 뭐 배웠어? 삼투압 배웠죠. 알겠어요? 시험에 제일 많이 나오는 건 뭐야? 혈당량과 삼투압이야. 체온 조절은 체온 조절만 가지고 시험 문제 내기가 어렵다 그랬죠. 그 다음에 전 시간에 했던 거 글루카곤, 전 시간에 했던 거 티록신, 그렇게 해서 시험에 나옵니다. 됐어요? 자, 책 어디까지 풀어오셔야 되냐? 문제 많이 풀어야 되겠네. 185페이지까지 풀고 또 뭐 있어야 돼? 프린트 한 장 받아가셔야 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문제풀이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봅시다.